네,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고대하고 계셨던 번외 졸업식 한자 회원 여러분, 펀펀 한자 회원 여러분, 알파벳 한자 회원 여러분, 또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아서 강의를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1급 한자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확 건너뛰어 가지고 145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급 한자를 하면서 사람, 삶, 자연에서 사람 삶은 다루는데 자연은 아직 안 했죠. 그래서 1강에서는 1급 한자에서는 자연편부터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45강인데 여러분 교재는 없습니다만 473페이지입니다. 보시죠. 우리가 태평양 대양할 때 제가 순서 잘못 썼습니다. 태평양 대양할 때 이 큰 바다 양자를 쓰죠. 태평양 대양할 때 큰 바다 양자입니다. 자, 이 큰 바다 양자는 여러분들 어떤 동물을 보던 글자예요? 물수 플러스 양자죠. 물수 플러스 양자가 어떻게 큰 바다 양자가 되었느냐? 이 물이 들어갔으니까 큰 바다와는 관련이 있겠는데 어떻게 이게 큰 바다냐? 양은 홀로 있는 경우가 드물죠. 양떼라 그러죠. 양물이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양떼들이. 그러니까 초원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초원에 펼쳐져 있는 이 양무리와 아주 넓은 바다를 비교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큰 바다 양이 되었습니다. 너무 눈이 부시죠? 네. 일단 덮겠습니다. 네. 큰 바다 양자. 큰 바다 양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양과 관련된 글자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양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큰 바다 양이 생겼죠. 네. 그 다음에 양의 특성 가운데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임금군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뭐예요? 임금군이 들어가죠? 임금이라는 것은 홀로 임금이 될 수는 없죠. 백성이 있어야 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르는 신하들, 백성들, 무리들이 있어야 돼요. 이 양떼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임금님이 거느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양과 같은 백성, 부하들, 무리 군자입니다. 군중할 때. 이 양자에서 밥식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양자에서 밥식자를 한번 넣어보시겠습니다. 양은 홀로 살아갈 수가 있는 동물은 아닙니다. 초장으로 데리고 가서 초장에 꼴을 뜯게 하든가 겨울철에는 사료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를 양자입니다. 양육하다 할 때 기를 양자. 이 기를 양자에서 병을 뜻하는 이 병들어 기댈 역자가 들어가면 가려울 양자입니다. 우리 생활, 우리에서 사는 이 짐승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벌레들이 벼룩, 진드기 이런 게 있어요. 가려워요. 그래서 옛날에 양을 키우는 집이나 목축업 하는 집에 일하는 사람들 보면 이 다리 같은데 헌디가 많이 헌데가 있어요. 종기 같은 게 많이 나. 왜? 물려가지고. 그래서 가려울 양자입니다. 언제 씁니까? 가려울 양자 하시면 여러분들 소양증, 격화소양 이런 말 들어보셨죠? 격화소양이라는 것은 이 구두를 신는 상태에서 가려운 데를 긁는 거예요. 긁을 수 있습니까? 못 긁죠. 네. 소양증, 몸 안에 열이 많아서 피가 부족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피부가 가려운 병을 소양증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 기왕 만들어진 양자에다가 병들어 기댈 역자, 병을 뜻하는 글자를 집어넣은 것이 가려울 양자가 되었죠.
그 다음에 양양자에서 이것도 양양자에서 위에 부분만 쓴 거죠. 네. 밥식자 들어갔듯이 이것도 위에 부분만 써가지고 마음심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애지중지까지는 아니어도 자기 집에서 키우던 양이 하나 없어졌다. 숫자를 세어보니까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근심양자 병양자입니다. 무양, 난 병이 없다, 근심이 없다 할 때가 무양이란 말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근심양 병양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 목자를 한번 넣어보시고 양양자를 한번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길영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나무는 목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목판에다가 이 길영자는 물이잖아요. 물길과 이 양이 다니는 길, 이거를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판에다가 물길이 있는 곳을 표시하고 풀이 많은 곳을 표시하고 양이 다녀야 될 길을 표시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모양 양자입니다. 모양, 문양, 양식 할 때 모양 양자예요. 여기에 양양자에서 요걸 이렇게 요렇게 길게 한 거예요. 네, 양양자에서 이렇게 길게 한 다음에 눈목을 넣으면 뭡니까? 양은 여러분들 우리에서 키우던 양을 봄철이 돼 가지고 이제 너른 초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에서 나온 양들이 그 풀에 올라오는 이 풀들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쏜살같이 달려가서 아주 들러붙어 가지고 풀을 뜯는데 여념이 없겠죠? 붙을 착자입니다. 예, 착륙하다 할 때도 써요. 붙을 착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초장에 이르렀잖아요. 다다를 착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착하다, 착수하다 할 때 시작하다. 이제 양들이 막 거기에 도착했다는 것은 풀을 뜯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붙다, 다다르다, 도착하다, 시작하다 이런 뜻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꼴을 먹은 양들을 가지고 양 털을 잘라서 옷을 만들어 입으니까 그래서 옷을 입다, 입을 착복, 그렇죠. 또 머리에 쓰다, 착모 이런 뜻이 생겨났습니다. 이건 약간의 소설입니다. 원래는 이게 착자가 저자의 속자인데 착자나 저자의 속자인데 그렇게 한번 소설을 써봤습니다. 양양자에 여자 여자가 들어간 글자가 있어요. 성씨강, 생강강 그럽니다. 양을 둘러매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죠. 남자가 아닌 여자들이 주로 양을 치는 지역을 나타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성씨강, 생강강 그럽니다. 요 양양자에서 사람 인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들어가니까 성씨강, 생강강, 강태공 할 때 이런 글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인이 들어가면 뭡니까? 오랑캐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양을 둘러매고 있는 사람, 양을 키우던 부족, 그 티베트 쪽이나 중국의 서쪽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글자였는데 오랑캐, 그들이 아마 침공도 자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랑캐가 되었어요. 신복, 융강 그래가지고 다 오랑캐를 뜻하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오랑캐 강자입니다. 강정이라는 말을 쓸 때도 이 글자 씁니다. 자, 이 칠판을 좀 지워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 양자를 쓰고 큰 대자를 이렇게 쓰면 이게 아름다울 미자죠. 요 밑에 부분 생략하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이렇게 어깨에 걸치고 있거나 아니면은 아주 양의 그런 이 뿔을 달린 어떤 모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토실토실한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모습이라는 설도 있죠. 예.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이리의 탈을 썼다 그러면은 뭐 좋은 뜻이 아닌데 양의 탈을 썼다. 그 다음에 양을 토실토실한 아주 살이 아주 오른 그런 토실토실한 양을 이렇게 어깨에 들쳐매고 있다.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미국 미인 할 때 쓰는 말이죠.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생략하고 이게 들어가면 새끼양 고입니다. 어린 양을 요리하는 장면이에요. 새끼양 고 많이 쓰이는 글자는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새끼양 고자에다가 여기에서 아름다울 미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새끼양 고자에 아름다울 여기 한 글자입니다. 네. 새끼양 고자 밑에 아름다울 미가 들어가 있어요. 요것이 우리가 갱죽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갱죽? 뭐 죽은 죽인데 거기 야채나 이런 것들을 막 넣어서 끓인 죽을 말해요. 갱죽. 예? 요것이 갱죽 할 때 그 죽갱자입니다. 죽갱자. 국갱자입니다. 국갱자. 죽갱자, 국갱자. 갱죽이 죽죽자고 갱죽. 국처럼 생긴 그런 죽을 갱죽이라고 합니다. 국갱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아름다울 미자가 보시면 아름다울 미자에서 이 침년자가 들어가면 토실토실하게 생긴 그 양, 남의 집의 양이에요. 남의 집의 양이 살이 아주 잘 올라가지고 털이 아주 뽀샤시하고 흰 털이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나왔어요. 그런 양을 볼 때 옛날 사람들이 뭐 부러워한다 이러면은 뭐 남의 어떤 뭐 테레비나 뭐 차를 부러워했겠어요? 그런 기르던 가축들이 잘 아주 토실토실한 아주 그런 소나 양 이런 걸 부러워했겠죠? 침 흘리는 거요. 남의 집에 아주 그 토실토실한 양을 보고 침 흘리는 장면에서 부러워할 선망의 대상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죠? 네, 부러워할 선자입니다. 이 침 흘리는다는 글자는 이 그릇장에다가 도적할 때 훔칠 도자예요. 남의 집 그릇을 아주 이게 청동기 그릇을 보고 침 흘린다, 훔쳐간다 이런 얘기죠. 훔칠 도자입니다. 자, 큰 대자 밑에 양자가 있습니다. 어린 양 달자입니다. 어린 양 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아주 활개치고 돌아다닌다. 새끼 양들이 이제 막 태어나서 뭐 오른쪽 왼쪽을 구분을 못해. 얘네들이 막 돌아다녀요. 엄마 사이로 바위 사이로 막 돌아다닙니다. 어린 양 달자입니다. 단독 사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다니는 모습인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쓴 글자가 똑같은 글자입니다. 통달할 달자입니다. 통달할 달자. 달성 이런 말 쓰죠. 통달할 달자입니다.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어린 양. 너무 힘이 넘쳐나는 거죠.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닙니다. 다 됩니다. 통달할 달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손님이 왔는데 어린아이들이 힘이 넘쳐가지고 막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 놔둡니까? 붙잡아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하거나 타이르거나 하죠. 뭘로 붙잡아요? 손으로 확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손수가 들어가면 통달할 이 달자에 손수가 들어가면 요 글자가 매질할 달자입니다. 매질할 달자. 우리가 흔히 지도 편달을 부탁하면 되잖아요. 매질할 달자예요. 저를 편자는 가죽 편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 편달이라는 것은 아주 따끔따끔한 그런 회초리로 나를 때려주세요.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나를 바로 잡아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매질할 달자입니다. 예. 요즘은 이제 쓰지 않는 말인데 옛날에는 그 초달을 참아하지 못하면 이런 말 썼어요. 초달이란 것은 가시나무 초자에 매질할 달자예요. 그러니까 따끔따끔하게 애들을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아주 그냥 뭐 이렇게 풀처럼 애들에게 아무런 그 데미지를 주지 않는 그렇게 징계가 아니라 이 회초리로 때리면 이 종아리에 이 핏자국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 막 따끔따끔 찔러대겠죠. 그렇게 때리면 좀처럼 이제 애들이 옳은 말을 거역하기 힘들죠. 부모님 말을. 옛날엔 그렇게 때렸어요. 종들을 그렇게 때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달이라는 말을 썼어요. 요즘 그런 말 안 쓰더라고. 요즘 뭐 학교에서 애들 선생님이 야단을 치거나 뭐 꿀밤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소송의 대상도 되고 고발도 되고 고소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 자녀들을 또 잘 안 때리고 징계 안 하지만 선생님들은 애들을 거의 타치를 안 해요. 노타치 하죠. 그런 게 싫어가지고 요즘 뭐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늘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게 매질할 달자입니다. 양에서 나오는 글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이제 양을 가지고 옛날에 또 뭘 했습니까? 양을 가지고 그 양고기하고 그 다음에 소고기,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보면 신에게 바치는 제물 중에서는 양이 있고 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양고기 냄새 난다고 잘 안 먹을지 모릅니다만 중국 사람들은 많이 먹죠. 그리고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양 많이 먹습니다. 양고기. 그러니까 양은 아주 이 어린 양이라든 이 양고기로 제사용 그 제물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면 그 글자들이 남아 있어요. 이 양양자인데 이게 소축자입니다. 소축자. 소축자는 것은 자축인묘할 때 소띠냐 뭐 이럴 때 소축자지만 원래는 이것이 손을 이렇게 생긴 손이에요. 손을 가지고 뭘 자꾸 확 비틀은 모습이요. 손으로 뭔가를 아구 힘을 사용해서 뭔가를 비틀은 모습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손입니다. 손과 양이에요. 양을 비틀었다? 양을 제물로 바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바칠 숫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된 걸 바치지 못하니까 부끄러워할 숫자가 되었어요. 부끄러워할 숫자. 수치다 할 때. 그런데 진수성찬이란 말을 보면 엄청나게 잘 차린 뜻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바칠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고기 어자를 한번 넣어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양양자를 한번 넣어보시죠. 조선일보 할 때 이 글자 써요. 아시는 글자인데. 그 다음에 신선하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을선자, 생선선자입니다. 조선할 때도 쓰죠. 신선하다 할 때. 자, 보세요. 이 갓 잡아 올린 생선과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 양을 막 잘랐습니다. 그러면 양고기에서 이 선명한 아주 그 선홍색 같은 피가 흐르는 그 양의 살과 갓 잡았을 때 그 이 피부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생선. 얼마나 그래서 고울선자, 깨끗한 선자가 선명하다 할 때 이 글자 사용하는 거예요. 이 썩은 동태알이나 눈알이 이런 말 쓰듯이 생선은 썩으면 생선의 이 곱고 깨끗하고 이러면 전지 없어지고 냄새도 독하지만 갓 잡아 올렸을 때 그 이 투명한 이 고기의 이 피부와 갓 제물로 바치게 잡았을 때 양고기의 신선한 그 양고기의 모습 여기에서 고울선자, 생선선자 그래서 신선하다, 선명하다 이런 말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양양자에서 나아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요 나아자는 창과자가 보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에 날이 보이죠? 이건 톱, 지금으로 말하면 톱에 가까운, 톱. 즉, 이 재물을 써는 톱이에요. 재물을 썰었다? 뭐 하기 위해서?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신에게 재물을 바친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올바른, 오를 의자입니다. 정의 할 때 오를 의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에게 여러분 재물을 바쳤으면 어디에다 바쳐요? 제단에다가 바쳐야 되겠죠? 신에게 재물을 바쳤으면 그냥 바쳐놓고 그대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부터 뭔가 신에게 뭐 부탁해야 되겠죠? 신은 뭐 다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아듣잖아. 그리고는 그냥 유구무원입니까? 그게 아니죠. 막 얘기합니다. 자세하게 모든 걸 다 얘기해요. 자세할 상자입니다. 상세하다 할 때 자세할 상자입니다. 자세할 상자는 말하는 거니까 이게 자세할 상자고, 상세하다. 신에게 자세하게 아랜다 해서 자세할 상자고, 요거는 신에게 이렇게 제단에다가 제물을 바쳤으니까 이제는 신이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아주 상세하게 고했잖아요. 그 다음에 신이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하겠죠? 앞으로 나의 이제 이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좋아지겠죠. 상스러울 상자입니다. 상스러울 상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양자에서 이 부자를 들어가면 또 뭐예요? 여기 들어가면 이 글자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착할 선인데, 여기 뭐 양은 풀을 먹는 동물이기 때문에 착하다 이러는데 이건 소설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이 글자의 뜻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건 말이잖아요. 이게 피고 원고 이런 뜻이 아니고 서로 다투고 있는 사람 둘 사이를 이 양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 양이 이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 사이를 들어가게 만들어서 이거를 박았어요. 이 양이 이 사람을 불러 박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된 거야.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이 사람이 바른 사람, 이 사람이 그릇된 사람이야. 그래서 양에게, 영험 있는 양에게 바치지 않았다? 착할 선자.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 올바른 사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할 선자에서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여기에 착할 선자에서 이 고기 육자가 들어가면 이게 바칠 선자, 드릴 선자입니다. 바칠 선자, 드릴 선자. 뇌물이에요, 이게 사실은. 뇌물. 선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선물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뜻의 기프트인데, 뭐 생일 선물, 뭐 입학 선물, 좋은 뜻인데, 내가 안 바치게 해달라고, 나에게 죄가 없는 거, 있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해달라고, 이 옛날에는 뇌물이 다 이게 고기였어요. 고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육다롤이라고 합니다. 이 다롤자가 고기의 뜻이라는 걸 다 아시죠? 이게 썩을 부자에서도 여러분들, 그렇죠? 썩을 부자, 고기 들어왔죠? 관청에다가 뇌물로 고기를 바쳐서 썩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칠선, 드릴선인데 이거는 원래 뇌물선자였어요. 선물이라는 것은 뇌물인 거예요, 원래는. 지금은 이제 의미가 바뀌어서 좋은 뜻으로 기프트가 된 거지만 원래는 내가 죄가 없다고 해달라고 이 고기를 갖다 바치는 장면에서 바칠선, 드릴선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실사가 들어가면 또 뭐예요? 이 바칠선, 선물에 오를 선자라는 것은 내가 흠이 있는, 바친 놈은 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흠이 있다는 것은 옷으로 비유하자면 옷이 뜯어졌거나 찢어졌거나 이런 거죠.
그런 흠이 있는 부분을 이 실로 꿰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입을 수 있게 만든다 해서 이게 기울선자입니다. 바느질하다, 수선하다, 양, 그 다음에 영선반 이런 쓸 때 기울선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에서 시작된 글자들을 전체를 보셨어요. 물론 다른 글자에 양양자가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만 1급에서 해당하는 양과 관련된 글자 대충 대부분을 다 보신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양은 뿔이 이렇게 쫙 멋있게 난 양을 정면에서 바라본 글자가 이 양자예요. 이 글자의 특징을 이용해서 큰 바다 양자도 생겼고 또 임군이 무리군자도 생겼고 그 다음에 양을 키워야 되니까 키울 양, 먹일 양자 이런 글자들이 생겨났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양은 제사를 지내는 글자에서 바칠 수인데 사실은 또 부끄러울 수도 되었죠. 사실은 아주 양을 딱 이렇게 바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진수성찬이라는 글자에 사용되는 글자입니다. 이 양고기를 잡아가지고 톱으로 썰어가지고 양을 바치니까 이게 올바른 의자, 옳을 의자가 된 것이죠. 신에게 양을 바쳤으니까 앞으로 좋은 일이 벌어진다. 상서로울 상서상자가 되었고 자세하게 얘기한다 해서 상세하게 하다 자세할 상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름다울 미자도 나왔고 또 착할 선자도 나왔죠. 이 아름다울 미자는 토실토실한 양을 업고 있거나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모습일 가능성도 있고 이 착할 선자는 다투고 있는 두 사람 사이를 영험 있는 양이 들이받는 장면에서 착할 선이 되었고 그렇게 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해달라고 고기를 갖다 바치는 장면에서 바칠 선, 드릴 선, 선물이라는 글자가 여기서 나왔고 이 아름다울 미자는 이 아름다울 미자에서 요거 들어가고 아름다울 미자가 들어가면 여기에 갱죽 그래가지고 국갱자가 되었다는 사실도 배워보셨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